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전투력은 그야말로 필사의 전투력은 엄청난 장점, 무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치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이렇게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마, 싫어, 이런 사람들. 그 정치가 싸움 박질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싸움이죠, 싸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고 협치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지금 실종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치하면 바로 그냥 박 터지게 싸우는 것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치를 하면 안 되겠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요, 우리 언론이 싸움만 계속해서 부추겨서 그렇습니다. 싸움하는 장면, 싸움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화하면은 많이 보거든요. 일단 쉽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정말 IQ가 두 자릿수도 다 알 수 있는 게 이 싸움이에요. 어디가 이기느냐, 누구 죽여라, 나는 누구 좋아. 이런 아주 원초적인, 아주 그냥, 그러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런 걸 계속해서 주요 뉴스로, 탑 뉴스로 계속 보도하다 보니까 그게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20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하면 그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정쟁이라 그러죠. 조금 이렇게 전문 용어로 하게 되면. 정쟁만 다루는 게 이게 정치면 일면 뉴스의 탑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큰 정치인들은 대체로 싸움을 잘하는, 싸움의 대가들이 이제 대선 주자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후보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에서 싸움을 잘해서 이제 거기서 승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싸움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옛날처럼 총칼 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프레임 싸움을 하는 거죠. 진영 싸움, 세 대결. 거기에 이제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언변, 말재주도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면 상당히 유리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진짜 싸움은 그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와 신념과 그리고 이념으로 싸웁니다.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제가 솔직히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자면 이것만 갖고도 한 20, 30분 이야기해야 되지만 일단 그건 너무 건너뛰고요. 여기 있는 네 분 가운데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감히 내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직선제 87 헌법에 의해 가지고 노태우부터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만 이 김문수만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몸을 다 던져야 되거든. 진짜 싸움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 신념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짜 진정한 용기에서 우러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김문수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채널A 마수 토론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진행자가 김문수에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전투표 문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놀랍게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된다. 저는 이게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준 그 발언이다라고 보는데, 원래는 그 발언이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파를 결집하는 힘은 생기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을 제1로 여기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힘은 되겠지만 중도 확정은 분명히 저게 제한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김문수가 저렇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은요, 이심전심으로 김문수는 믿을 수 있는 후보다. 어떤 말을 하든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지지층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더라면 김문수가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좀 뭔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발언으로 그냥 그걸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그런데도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버렸다고. 승관이가 그걸 봤을 겁니다. 어우, 저건 또 다른 버전이네. 황교안 같은 인간이네. 라고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제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경선이라고 하는 이 국민에서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이제 이렇게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낸 거예요. 원래 그런 카드는 숨겨놓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런 주력이 될 수 있는, 진짜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후보들은 그런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숨겨놔야 돼요. 이준석 이야기, 이게 부정선거 이야기, 뭐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 이 기본적으로 김문수가 그런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끔 유도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채널 A가 다 그랬죠. 이준석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준석과도 연대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김문수는 이준석이 좋았어가 아니야.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가 있잖아요. 거기도 꽤 많은 표가 있다고. 그 표는 사실 표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뭐 이준석을 꼭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도 반면 캠프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럼 이 반면 캠프가 들어서는데 이준석 넌 나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유승민 넌 나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고 난 뒤에 또 각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 갈 길 간다니까. 그걸 전략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죠. 전략으로. 작전으로. 근데 우리 이제 우파 지지층을 보게 되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준석은 죽기보다도 싫은 놈이야. 저건 꼴도 보기 싫어. 감히 이준석을 뭐 어쩌고 저쩌고 품는다?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막 비약해서 김문수 아웃. 그 과정에서 김문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거 딱 보고 아 여기에 무슨 변수가 생겼네. 김문수 지지율 좀 떨어뜨려야지. 탁 떨어뜨리게 만드는 힘이 됐다. 요인이 됐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후에 MBS 갤럽 이런 데서 한국 갤럽 이런 데서 그런 지지율을 나타내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막 따라가고. 그래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느낀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극히 제한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 지지층이래 지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경우도 나를 지지한다라는 게 아니고 입맛에 맞으면 지지해주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바로 거둬들이는 그런 지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파 유튜브 구독자하고 비슷해요. 지금까지 쭉 뭐 100개 영상을 그냥 보면서 마음에 듭니다라고 했던 분이 어느 날 딱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 하나 보고 구독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얕은 지지라니까. 그래 신념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지라서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선수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작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작전을 그거 그냥 완전히 100% 오픈 안 한다니까.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김문수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모든 이재명하고 반대되는 모든 세력을 다 끌어들여서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이준석, 유승민 이 따위는 뭐 당연히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반명연대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을 그냥 중용하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계층을 지지층을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렇게 하면은 자기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준석 지지하던 사람들이 김문수 쪽으로 좀 올 수도 있는 거야. 일부라도.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느껴서 그런지 부정선거 이슈까지도 세게 발언하잖아요. 사실 그걸 통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하나는 그런 희망은 있지만 조금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김문수가 지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됐습니다.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뭐 특징, 장점 이런 것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어차피 대통령은 김문수 이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대수 무조건 대통령은 김문수, 닭대수 닥치고 대통령은 김문수, 당대수 당연히 대통령은 김문수, 많은 어떤 용어가 나올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전투력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일로제가 들어왔는데, 사실 전투력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핏 보면 입으로 자잘한 싸움은 입으로 할 수가 있어. 진짜 싸움은 그 입으로 됩니까? 자기 목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김문수는 걸어왔던 길 자체가 전투력의 끝판왕이에요.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너무 어려서 그랬다 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왜 운동권의 전설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회찬 전 의원이 그런 말 했잖아요. 김문수가 변절했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그쪽 좌익 진영의 그 주장이라든가 그런 비난에 대해서 노회찬이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너희들이 김문수를 아느냐? 김문수가 그때 얼마나 위대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노회찬도 사실 김문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죠. 심상정도 그런 계통이고, 유시민도 한때 김문수 그 그룹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민중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정당으로 불리는 게 저 87 헌법에 의하면요. 그 이후로 보면은 민중당이죠. 그때 이우재, 이재호, 장기표 그들과 함께 김문수 이분이 그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참담한 실패를 겪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보수 정당으로 불리는 이쪽으로 와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제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무렵에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YS 퀴즈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굳이 정치적 족보로 따지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YS 퀴즈라도 김무성 같은 그런 완전히 YS에 그냥 경도된 그쪽에 이제 매몰된 그런 정치인은 아니고 독자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미 YS를 만나기 전에 김문수는 운동권 안에서 벌써 독보적인 지위를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권 안에 이야기가 그래요. 김문수가 만일에 저쪽 우파로 가지 않고 보수로 가지 않고 계속 그 진영에서 머물러서 운동하면서 정치했더라면은 아마 대통령은 더 빨리 됐을 것이다. 노무현보다 더 빨리 대통령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전투력이 만렙이다. 극강이다. 끝판왕이다. 과거에도 김문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 운동권에 있을 때도요, 주댕이로 하는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행동가였대요, 행동가. 근데 행동은 함부로 하기가 힘들거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좀 잘하고 못하고 요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홍준표도 지금까지 경력은 그렇게 엄청나지만, 진짜 저들 좌익들하고 싸운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 한동훈도 싸운 게 없다니까. 뭐가 있는데. 한동훈이 해놓은 게 결국은요, 이명박 대통령 잡았죠. 박근혜 대통령 잡았죠. 정몽구 현대차 회장 잡았죠. 이재용 삼성 회장 잡았죠. 신동빈 롯데 회장 잡았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잡았죠. 근데 잡긴 잡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수사, 올바른 어떤 그런 수사를 통해서 잡았느냐라고 보면은 거대한 이게 의문부호 그런 게 생깁니다.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잖아요. 혐의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20, 30개 되잖아요. 전부 무죄. 그런 사람을 유죄를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혐의를 갖고 그냥 온갖 법기술을 적용했던 게 이 한동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큰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까? 싸움한 적이 없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때도 말이죠. 저쪽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입씨름 말싸움만 했지 한 번도 큰 싸움 한 적이 없다니까. 단 한 번도 없어. 큰 프레임을 걸고 싸움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안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때문에 전투력 그러는데 전투력 만렙. 진짜 진정한 투사, 전사 누굽니까? 지금 야권이 현재 야권이라고 뭐 할 만한 데가 없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을 야권으로 본다면요. 민주당과 그 우호 세력들이 192석이잖아요. 맘만 먹으면 200석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저 거대한 거대한 정당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주댕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댕이질로 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됐지.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자신을 걸고 근곤일척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대전사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합니다. 저 누굽니까? 김문수의 저 성장 스토리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 그야말로 전투의 끝판왕, 전투력의 끝판왕입니다. 싸우는 스타일이 워낙 이분은 욕 안 하지, 그래 험한 소리 안 하지, 부드러운 것뿐이지, 그냥 외유 내강이지. 그렇지만 걸어온 길 그 자체는 그야말로 끝판왕급 싸움꾼이다. 이런 이야기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봤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성 개헌 반대해가지고 무기정학 받았던 사람, 경북고등학교. 그 후에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제적 2번 당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이분이 지금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 있잖아요. 사상의 대전환이 일어났죠. 구소련이 해체되는 걸, 망하는 걸 보고 동구권이 붕괴되는 걸 보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거죠. 대각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선명한 우파 김문수 아닙니까?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고 이 김문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전투력에 관한 한 들이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재명 닮는다, 뭐로 닮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싸움 실력으로 잡아야죠. 이 가운데 진짜로 그런 거대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자기가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문수 아니고 누가 있어요, 여기. 전부 제가 볼 때는 온실 속의 화초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웰빙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김문수는 웰빙이 아닙니다. 야인 늑대가 맞는 거예요. 김문수야말로 진짜로 야인 늑대입니다. 얼굴 생김새는 늑대처럼 생겼다기보다는 그보다도 더 큰 맹수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얼굴은 부드럽지만 매서운 어떤 그런 면모도 보이잖아요. 관상가들은 김문수도 맹수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최소한 뭐 호랑이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보더라고요.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